자, 14페이지를 보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존재하는지 조사를 하고,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했어요. 거기 생겼었는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대입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분모가 0분해가 되잖아. 여기다도 마이너스, 이건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것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여기도 0분해가 0이 돼야 안 돼. 이게 0분의 0이 되면 계산이 안 돼요. 자, 이런 꼴이 나오면 일단은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분모가 0 되는 걸 없애줘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절대값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써요? 절대값이 있으면 반드시 좌우 절대값이 있고 분수함수잖아. 지금 좌우 극한을 고려하자라는 거야. 좌우 극한을 고려하자.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어떻게 고려하냐? 자, 먼저 1번. 이 문제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부터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는 이 절대값이 어떻게 풀릴까요? 마이너스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음수야, 양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1.1 같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1.1 넣으면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부반대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 위에는 그대로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하나 시키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밑에 있는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남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응? 0이 되겠지. 그지? 이거 전체적으로 0이 돼, 0. 좌극한이 0이 됐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기는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미트 우극한을 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조금 큰 걸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0.9 같은 거. 헷갈리면 그런 거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0.9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대로 넣어봐서 부호를 알아라는 거지. 넣어서 쓰라는 게 아니야. 넣어봐서 부호만 알아보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똑같이 이것을 이렇게 약분이 하나가 되니까 남아있는 것이 요놈만 남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역시 0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거 같잖아. 따라서 같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을 때 지금 문제에 제시하는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 갔어? 극한값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2번. 자, 가우스 함수야. 가우스 함수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좌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함수라고 했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졌을 때 4-에 가까워졌을 때 가우스 x-2 요거부터 먼저 구합시다. 만약에 4보다 여기다 그냥 4를 넣으면 그냥 4를 넣으면은 2잖아. 근데 4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3.9 같은 거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여기다 이제 3.9 이런 거 한번 넣어봐요. 그럼 얼마야? 1.9지. 가우스에다 1.9 취하면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1. 가우스는 앞에 걸 읽는 거니까. 그지? 여기가 지금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으면 1.9가 이 정도잖아. 그럼 요것은 가우스 치면 요 앞에 걸 읽어지는 거니까. 자, 리미트 x에다가 4 플러스 4보다 조금 큰 걸 집어넣으면은 이 가우스 x-2는 야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4보다 조금 크면은 2점 얼마 얼마지. 이 부분이 2점 얼마 얼마 될거 아니야. 2점 뭐 아주 가까운 수로. 가우스 치면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이게 같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지는 가우스 x-2는
뭐예요 또. 자, 는 아이고 씨.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갔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극한값이 존재하면 조사하고,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래.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여기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이것도 좌우 극한을 따져야 되는 이유가 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수가 있고 부호가 반대로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리미트 먼저 좌극한부터 2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으면 2보다 조금 걸 집어넣으면 얘가 0은 0이더라도 음의 0이겠지. 음의 0. 음의 0이란 음수라는 거야. 음수. 0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0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으면 2에서 2를 집어넣으면 0인데 2보다 좀 작은 걸 집어넣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그대로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일단 여기 역시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을 여기 마이너스 여기 남아있는 것을 두 번씩 귀찮아서 이렇게 남았다는 거 이렇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우극한 2 플러스 2보다 조금 큰 걸 집으면 절대값 속에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벗겨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이제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약분이 돼. 이건 왜 약분을 함부로 해도 되냐면 x가 2 플러스로 가는 것이지 진짜 2가 되는 게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같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우리가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없다. 응?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우스가 들어있네요. 이것도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사실 이 함수를 직접 써보면 1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x니까 쓰는 거고 1보다 조금 작은 걸 두면 0.9 같은 걸로 이게 0 돼버려. 이거 0.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1보다 조금 큰 걸 집어넣으면 이 가우스 x가 뭘로 바뀌겠어요? 1. 얼마니까 1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이거 역시 같지 않잖아. 같지 않죠? 힘든 게 많아. 그래서 이것도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야. 이해 갔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해봐야 되겠어요. 다 해봐야 돼.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그룹 나눠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좀 작은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 같은 거죠. 마이너스 2.1을 가우스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걸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가 돼. 이 분자는 음수.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풀리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죠? 이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 되지 0 그래도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이것은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걸 집어넣으면 이 가우스 부분은 마이너스 1.9 같은 거 되는 거죠. 마이너스 1.9. 여기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9에다가 가우스 취하면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걸 집어넣으면 여기는 양수가 돼. 얘가 무슨 말이지? 잘 모르면 이 속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봐요. 속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거란 것은 여기죠. 여기 걸 집어넣으면 위에서 만나잖아요.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양수가 되니까 그냥 x 더하기 2 이렇게 풀린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것도 0 되지. 이건 같아 어찌됐건 간에. 이해 갔어? 같다는 거지. 자, 이거 확인을 다 해봐야 돼. 선생님처럼. 따라서 이것은 뭐 한다? 0으로 있어. 자, 0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이해 갔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그래프 보고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글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1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차피 2로 셀이 다가오는 거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좌극한 우극한 그냥 우리가 안 따져봐도 그냥 2라는 값으로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0으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것은 0도 지금 그냥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좌우칸을 따져보면 0 왼쪽으로 가든 0 오른쪽으로 가든 다 0 쪽으로 내려오지. 이렇게 0 쪽으로. 이 함수값을 읽으면 안 되고 그래도 이것도 0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1로 가는 거, 1로 접근하는 거. 근데 1도 이렇게 좌측에 접근해도 2로 다가가는 거, 이렇게 쭉쭉. 오른쪽 우극한도 2로 다가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2로 수렴을 해,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는.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로 가는 거네요. 자, 2로 접근하는 거. 그럼 2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역시 0으로 내려오고 우극한도 0으로 내려오는 거지. 이것도 저기 0으로 갑니다. 이해 갔냐? 자, 다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3으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것은 3 좌극한은 2로 가는 거고 3 우극한은 그냥 1이지 1. 이게 달라. 이건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즉 3의 좌극한은 2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가면은 3 오른쪽에서 다가오면은 얘는 1이었어. 1.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존재하지. 응? not exist라는 얘기야. 오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그렇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극한에 대한 그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 극한에 대한 기본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자, 수렴하는 두 개의 극한이 있어. 이 꼭 수렴을 해야 돼. 존재 그 조건이 fx라는 함수가 x가 a로 가는 때 또 gx라는 함수가 x가 a로 갔을 때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지. 응? 존재한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 전제 조건. 그래야지 이 밑에 그 이야기들이 성립한다는 거야. 즉 리미트 x가 만약에 a로 가는데 fx가 극한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고 해봐. 또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gx라는 값은 베타라는 값을 수렴했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갑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상수배 한 함수. 그러면 이 상수 c는 요 앞으로 나가서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는 c 곱하기 알파로 가겠지. 야가 알파로 가면 이만큼이. 야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c 알파로 수렴을 해요. 그 다음 덧셈과 뺄셈. 덧셈도 뺄셈도 따로따로 극한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야가 알파로 가고 야가 베타로 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하고 야는 알파로 가고 빼기가 되니까 베타로 가면 알파 빼기 베타로 수렴하게 돼 있어.
곱셈도 돼요. 곱셈도 쪼개서 두 개 이렇게 곱셈을 쪼개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알파로 가고 여기 베타로 가면 알파 곱하기 베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나눗셈은 여기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꼭 박스 치고 여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자, 이것도 두 개 쪼개서 할 수 있어요. 두 개에서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서 할 수 있지. 아까 야가 알파라고 야가 베타로 가니까 야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베타분의 알파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 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뭐냐? 이게 이 베타가 이 수렴하는 이 베타가 0이 아니란 단, 즉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gx 분모로 가는 그 분모의 극한값 이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0분의 1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꼭 전제 조건이 이렇게 붙어야 돼. 이해 갔어? 중요한 얘기야.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이 5번에서 물어봐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이런 것들은. 자, 이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대부분 어디다 써먹냐면 정오 판정. 뭐가 옳고 그르냐 이런 정오 판정이라고 그래요. 명제에서 하는 것처럼 다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처럼 정오 판정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뭇이 수렴하고 뭐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 뭐뭇이 수렴하면 이 명제죠. 무엇도 수렴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정오 판정할 때 이것을 이용해요. 요 내용이. 자, 이런 거 물어볼 때 정오 판정을 많이 써먹어요. 뭐뭇이 수렴하고 뭐뭇이 수렴, 뭐뭇도 수렴하냐? 수렴한다?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자, 여기는 이제 각각 쪽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써요. 자, 수렴해요? 안 해요? 하나. 수렴하죠? 3으로 갈 때 야도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다 쪼갤 수 있잖아. 이걸 쪼개서 5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쪼개놓고 5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야가 지금 2로 수렴하고, 자, 옆에서 바로 쓸까? 2로 수렴하고, 야는 5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덧셈을 해갖고 2 빼기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대입하듯이 이렇게 풀면. 자, 여기도 2번도 마찬가지죠. 자, fx가 2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2배 야는 gx가 마3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 더하기 6이 되니까 8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놈은 곱하기는 괜찮죠. 4 곱하기 2로 가고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4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해가지? 근데 야는 자, 야가 수렴하는 즉 여기서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졌을 때 gx라는 값은 0이 아니죠. 이게 마3이니까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야는 마3으로 수렴하고 야는 3 곱하기 2로 수렴하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냥 쓸 수 있다는 이것은. 이해 갔어? 숫자로 대입하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 이거 선생님 지난번에 다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대부분 대입을 해서 먼저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은 0분의 0꼴. 자, 여기 0분의 0꼴 나왔죠? 0분의 0꼴일 때는 분모가 0 되게 하는 인수를 약수라고 하는 것처럼 제거해야 돼요. 제거. 분모가 0 되게 하는 인수를 제거해야 돼요. 이 제거하는 방법에
인수분해라는 게 분자 분모를 적당히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 그 다음에 유리화, 무리식 같은 경우는 유리화를 통하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설명하면 돼요. 이해갔어? 그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선생님 무한대분의 꼴 원래는 선생님이 이게 위에가 더 빨리 커지는 무한대고 밑에가 천천히 커지는 무한대면 이것은 무한대로 플러스 이제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분자가 더 빨리 분모가 빨리 커지고 분자가 천천히 커지는 무한대는 이것은 0으로 간다고 그랬지 0. 그다음에 같은 차수로 가는 거. 이 같은 차수.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최고차항 개수 B라는 것으로 간다. 수렴한다고 써요. 이런 것은 이제 요 상황은 미리 좀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요거.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나왔죠? 여기 스토리가 나왔네. 여기 아까 그 선생님 금방 한 얘기죠.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해보면 자, 보세요. 여기다 0 넣고 0 넣으면 분자 분모가 0 되지. 0분의 0꼴이야. 맞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분자를 무리식이 아니니까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이거 앞에서 좀 잠깐 해봤지만 x분의 여기 x를 묶으면 x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꼴비 싫은 새끼 이 새끼 때문에 꼴비 싫은 거죠. 이 새끼 이걸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0 대입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야는 이제 여기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에다 2 곱해도 무한대고 뭐 1 더하나 마나 이거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지금 차수가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잖아요. 뭐 개수는 신경 쓰지 마요. 개수는 차수만 보면 돼요. 1차분의 1차. 그럴 때는 이 최고차항 개수비가 누구냐? 여기 2하고 여기 최고차가 1차니까 이것도 1차니까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비 2분의 1로 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온 대로 만약에 푼다면 근데 이렇게 푼 사람 선생님처럼 다 풀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최고차항에 뭐 최고차항을 나눈다는 얘기지. 왜? 분수는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니까 x로 나누는 거예요. x. 분자 분모를 나누기 x로 나눠. 그럼 x로 나누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x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상수꼴이니까 0이 되잖아. 0. 그래서 이것이 2 더하기 0분의 1로 가니까 2분의 1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근데 맨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수를 비교해보서 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여기다가 이제 무한대 넣으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 제곱해도 여기다가 무한대 넣어서 2 해도 무한대인데 빼기야. 근데 앞에가 2차로 커지는 무한대고 뒤에가 1차로 커지는 무한대니까 앞에가 빨리 커지지. 앞에가 빨리 커지면 그냥 이건 무한대입니다. 발산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 위에 나와 있듯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왔나? 여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가 더 빨리 커지면 뒤에가 천천히 커지면 이거 무한대라고 생각했어요. 앞에가 천천히 커지는 무한대, 뒤에가 더 빨리 커지는 무한대면 음의 무한대가 된다고 했지. 이해 갔어? 그럼 같은 차수로 커지는 무한대는 이것은 변형을 해야 하는 변형. 이 변형이라는 것은 유리화, 대부분 유리화예요. 유리화. 알겠어요? 자, 이런 것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차항을 묶는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 무리식인 경우는 분자를 유리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요. 자, 이건 지금 선생님처럼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얘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x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라는 거지, 앞에를. 그럼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아마 x분의 2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이해가? 그럼 여기는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고, 여기다가 무한대 넣으면 얘는 0으로 가겠지. 그래서 1 빼기 0이 되잖아. 그죠? 이게 무한대지, 무한대. 1 곱하는 거니까 무한대. 이런 작업을 해서 하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무한대 곱하기 0꼴.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것도.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 무한대도 0 곱하면 0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0일 수도 있어. 그것은 이 0이 진짜 0일 때는 0이 되지. 근데 이것은 극한으로 0이야. 극한으로서. 극한으로서 0. 즉 진짜 0이 아니야. 진짜 상수로서 0이 아니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0이 될 수가 없어. 이거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 갔어? 자, 이런 경우는 통분. 자, 중요한 것은 뭘 하냐면 통분을 해요. 통분 보통. 0 되는 부분을 통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하고 뭐 유리화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 말이 좀 이런 거 말 써봤자 뭐 진짜 앞으로 뭔 말인지 모르지. 선생님 여기다 한번 해보면 여기 뭐 4번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상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 돼서 0이 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진짜 0이냐? 아니죠. 0에 가까워지는 수니까 이게 진짜 1이 아니고 이것도 진짜 0은 아니. 이건 진짜가 아니야. 상수가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게 계산이 안 돼, 이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이쪽 부분을 먼저 통분을 해요. 통분. 자, 통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졌을 때 x분의 1을 우선 놔두고 여기 뒷부분은 x 플러스 1로 통분을 해봐요. 그러니까 1 빼기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여기 통분이 한 거야. 그럼 x가 0에 가까워졌을 때 여기가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여기 위에가 없어지면서 1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가 돼야 한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약분 이제 됐어. 이제 이게 통분의 결과 요놈하고 요놈이 약분되고 얘가 마이너스 1만 남겠지 이렇게.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 x가 0에 가까워졌을 때 얘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만 남잖아 이렇게. 여기다 이제 0 넣으면 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꼭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산의 요령이에요, 요령. 무한대분의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하든지 유리화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분자분 뭐 차수 비교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앞에 뒤에 거 차수 비교하고 무한대 곱하기 0은 0으로 가는 쪽을 통분한다.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미정계수의 결정. 우리 미정계수 어디서 들었죠? 이 미정계수는 우리가 항등식 같은 데서 보잖아. 항등식 같은 데서 뭐 미정계수 뭐 수치대입법, 뭐 계수비급 이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잘 봐. 여기 보면 이 극한값, 이 분수로 된 모양의 극한값이 극한이 존재했어요. 즉 수렴했다는 거예요. 수렴했고 근데 수렴을 했는데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셀이 가. 그러면 수렴했는데 분모의 극한이 0이라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갈 수가 없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만
그래야만 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fx, 이 분자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야.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gx분의 fx는 수렴한다고 써요. 여기서 이게 지금 수렴한다고 전제 조건이, 알았어? 수렴한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gx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fx가 다시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수렴하고 분명히 야 수렴한다고 했어요. 야도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봐봐, 알파로 수렴하고 야는 0으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준다고 했지. 이렇게 gx분의 아까 위에서 했잖아요.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극한을 붙일 수가 있다. 곱셈이든 덧셈이든 뺄셈이든 나눗셈이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위에서 따로따로 쪼갤 수 있다고 했어요. 저 곱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에서 알파로 간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0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겠지. 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요것이 0으로 간다. 나왔죠.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걸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야도 알파로 수렴하는데 야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0이 아닌 값. 근데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달려가요. 그럼 생각해봐. 야,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여기가 만약에 5로 간다고 해봐. 그럼 이건 그냥 0으로 가는 거지. 수렴이. 근데 위가 0이 아닌 값이라고 그러잖아. 0이 아닌 값.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요. 여기 위에 것은 그냥 수렴이야. 0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수렴하면 돼. 여기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처럼 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이게 분모잖아. 그죠? 분모의 극한도 0으로 수렴하게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렴을 했는데 어떤 극한이 수렴을 했는데 분수꼴로 낸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0분의 0꼴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0분의 0꼴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니? 자, 생각을 해봐. 아까 선생님 여기 설명했죠? 야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가. 이 5 같은 값으로 가. 아니면 뭐 마이너스 7로 가. 뭐 무한대로 가. 아무거나 가봐. 그러면 5로 가도 0이고 마이너스 7가 되고 무한대도 여기 0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0이 아닌 값으로 간다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지 않고 그래서 0분의 0꼴만 꼭 돼야만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왜 약분치고 뭐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해가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gx가 어찌냐 이거 물어본 거야. gx, 요 gx. 그지? 요 gx.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요게 수렴한다는 거하고 요게 수렴한다는 거 알잖아. 그럼 그걸로 만들어내야 돼. 그걸 만들어내냐 뭐냐면 fx를 gx를 만들어 fx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것이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gx가 나와 안 나와? 그렇지.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자,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fx 나누기
gx분의 fx를 쓸 수 있어 없어? 왜? 역수를 취해서 곱한 것이 나눗셈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리미트 x가 이겼을 때 이걸 만약에 내가 나눗셈을 이렇게 이런 기호로 쓴다면 gx분의 fx분의 f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죠? 그럼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일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 나눗셈은 쪼갤 수 있다고 아까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쪼갤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여기를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gx분의 fx. 근데 설명하려고 지금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x가 a에 가까웠을 때 fx.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왜? 그러면 야는 극한이 성질이니까 그래. 극한은. 야는 어디로 간다고 해서 알파로 간다고 그랬고 야는 0으로 간다. 야가 아까 알파가 0이 아닌 값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여기 0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가는 거 보여? 이렇게. 이게 0분의 0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런 설명이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죠. 여기. 선생님이 금방 한 설명이 다 써 있어. 똑같이. 알겠어?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걸 알면 돼. 요걸 알면 되는 거죠. 자, 뭐 했다고? 야가 수렴했는데 수렴. 이 분수꼴에 수렴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어. 0이 아닌 값으로. 알겠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어. 이 알파가 이게. 그럴 때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0, 0, 0, 0. 다 이런 꼴이라는 얘기죠. 이해 갔니? 자, 이게 좀 얘들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여기 보면 이게 4로 일단 수렴했다는 게 딱 보이지? 수렴. 성립한다고 해서 수렴한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어라?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이렇게 다가가네? 분모의 극한이 0이라니. 선생님 이거 자세히 쓰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웠을 때 분모 x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알았어? 근데 수렴을 했어. 근데 전체적으로 수렴을 했어. 전체적으로. 그러면 분자도 어떻게 한다고? 0으로 가야 돼요. 극한값이. 그럼 분자에다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빼기 3이 되잖아.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갔니? 그래서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a를 구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극한값 진짜 4 나와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그러면 진짜 나오는 거 봅시다. x-1분의 a에다가 여기다가 2를 적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더하기 3 x-1 그렇게 한 거,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 나와 안 나와? 문제에서 나오는 이 수렴할 값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전체적으로는 수렴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네?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니? 자, 이거 한꺼번에 설명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함수의 대소관계, 이제 크기 비교라는 거지. 극한의 크기 비교, 극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fx, gx, hx라는 것이 함수인데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한을 취해도 변함이 없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만약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작다라고만 돼 있어. 작다. 여기처럼 는이 없어요. 이 는이 빠졌지. 그럼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 아이고, gx지. 자, gx. 이것도 부동호가 이렇게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여기는 는을 넣어야 돼요.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넣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넣어야 돼. 알겠어?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이게 빠졌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정호 판정 문제도. 이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 이거. 그럼 이건 이제 이런 예가 있어, 예. 자, 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함수를 보면, x가 0으로 가는 걸 봐봐요. x가 0으로 가는 걸 보면, 0 좌극한을 가든, 우극한을 가든, 무조건 어디가 더 커요? 응? 둘 다 극한값은 어디로 가? 요놈이 지금 2분의 1 x제곱이고, 이 gx가 x제곱이라 한다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보면 fx보다는 gx가 항상 크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물론 같을 수도 있어. 는이 있어. 그럼 극한값도 x가 만약에 0으로 가든 뭐 0으로 안 가든 이 극한값도 0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가도 뭐가 돼? 이 극한값도 0으로 가고 나도 극한값도 0으로 가는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0, 이게 둘 다 0으로 가면 극한값도 이게 물론 여기는 같겠지. 야도 0으로 가고 야도 0으로 가니까. 그렇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뭐라 그럴까? fx를 3분의 x라고 놔두고요. 3분의 x.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가 아니고 가만 있어봐. 이거 좀 다르게 하자. 야를 x분의 1이라고 해볼게. x분의 1. 그 다음에 gx를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항상 누가 커요?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누가 커? 밑에가 분자가 항상 분모가 크니까 분모가 큰 쪽이 작으니까 항상 이놈이 커 안 커? 지금 이렇게. 그죠? 0이 아닌 값을 넣었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극한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x분의 1이라는 fx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졌을 때 x 더하기 2는 야도 0으로 가고 야도 0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크기는 유지하지만 는을 넣어야지 같은 는. 분명히 안에 둘이는 이놈보다 무조건 커요. 하지만 극한값은 이게 는이 둘이 0이 될 수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니까 빼먹으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이해 갔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유, 힘들다. 자, 세 함수가 있어, 세 함수. fx, hx, gx. 이런 크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등호가 빠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서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양쪽 사이드가, 그럼 아까 여기다 이렇게 배웠으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고 했어, 안 했어? fx, 이놈보다 크거나 같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hx. 여기도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졌을 때 gx. 이게 성립하겠지? 성립해요, 안 해요? 왜? 아까 위에서 배웠잖아. 그럼 1번에서. 그런데 양쪽 끝이 만약에 똑같은 값으로 가면 이놈하고 이놈의 극한값이 똑같은 값 L로 가고 나도 똑같은 L로 수렴했어. 그럼 야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놈이. 나도 무조건 L로 가는 거야. 이해가?
자, 만약에 우리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누구밖에 없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2밖에 없어요. 2. 2보다 큰데 2보다 작을 수 있어?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2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있는 놈은 반드시 여기 양쪽 끝에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똑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극한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는 없어. 사실은 사이에 끼어있는 거의 극한을 얘기할 때 샌드위치 극한. 아마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샌드위치 극한법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샌드위치 극한. 이해가? 자, 말은 했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여기 2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건 뭐 간단해요. 옆에 뭐 스티커 붙일 필요도 없어. 잘 봐라. 아, 간단하지 않군요. 그 문제가 아니었군요. 스티커를 좀 붙여야겠네. 이 정도만 붙이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함수 fx, gx가 있는데 fx는 수렴했어 안 했어 지금? 수렴했죠? 근데 gx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함수로는 수렴했어 안 했어? 4로 수렴했지? 4로 수렴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어요. 이런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얘들한테. 자, 극한을 공부할 때는 함수의 극한은 꼭 알아줘야 돼. 함수의 극한은 이제 선생님이 너한테 이제 공수를 알려주는 거야. 요령을. 수렴 아니면 발산밖에 없어요. 발산. 중 하나야, 무조건. 뭐 수렴도 됐다가 발산됐다가 이런 건 없어요. 알았어? 함수의 극한은 수렴 아니면 발산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야는 3으로 가죠. 3으로 수렴한다고 했어, 안 했어, 여기? 3으로 간다고 했어, 3. 여기 보이잖아, 앞에 3. 그러면 만약에 뒤에 있는 야가 무한대로 가면 4로 가겠냐, 안 가겠냐? 야가 3으로 가니까 여기 6이잖아, 6. 근데 빼기 무한대면 이게 4로 가겠냐? 6 빼기 무한대는 뭐죠? 음의 무한대. 수렴할 리가 없어요. 야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6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면 무한대가 돼버려요. 야가 뭐 값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하면 되겠어? 왔다리 갔다 하면 야가 5도 됐다가 2도 됐다가 5도 됐다가 1도 됐다가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이런 똑같은 값으로 가겠어? 야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걸 이용하면 시간 없을 때 빨리 풀 수 있어. 그럼 야가 지금 6으로 가고, 잠깐만요. 야가 6으로 가고, 여기 앞에 것이 이 부분이. 그럼 야가 어디로 가야, 어떤 극한으로 가야지 이게 4로 갈까요? 야는 2란으로 가야지, 극한값이. 극한값이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끝났네? 그럼 야는, 자, 갑니다. 마이너스 야는 3으로 가겠죠? fx가 3으로 가니까. 야가 2로 간다는 거 금방 배웠죠? 알아냈죠? 야는 3으로 가니까 2 곱하기 3으로 가겠죠? 야가 2로 가는 거라서 3 곱하기 2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6 더하기 6, 12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로 수렴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그게 답이야, 이게.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걸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런 걸 내요? 안 돼. 쉽지 않은 것도 있죠. 하다 보면. 이해가? 그러면 실제 진짜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 근데 이게 서술형 문제도 하면 어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로 푸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겠죠.
뭐냐? 진짜로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 EFX라고 하는 EFX 빼기 GX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 부분 야를 치환을 해. 야를 HX라 하자. 이렇게. 이해갔냐? 그러면 준식, 문제도 준식, 즉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졌을 때 EFX 마이너스 GX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졌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hx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것이 4라고 수렴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우리가 지금 gx를 모르니까 gx는 하고 쓰면은 efx 마이너스 h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 요 놈을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요 놈을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라. 자,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마이너스 fx 더하기 gx 보이죠? 그 다음에 efx 더하기 3g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gx 자리에 요 gx 자리에 보이죠? 요 놈을 갖다 쓰세요. 다 갖다 쓰세요. 이런 뜻이야, 이렇게. 피곤해? 알았어. 여기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 잠깐만 쉴게. x가 1에 가까워. 자, 늡니다, 선생님이. 자, 조금만 참아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efx 마이너스 hx 이렇게 돼야한대. 되죠? 그 다음에 efx 플러스 3배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efx 마이너스 hx.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이죠? 자, 얼마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풀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근데 원칙을 이렇게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 소수력을 풀어야 되니까. 이거 전개하면 fx가 되죠.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hx가 되고, 이거 전개하면 6fx에다가 2fx를 더하면 8fx가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3hx가 돼요. 됐어요? 다 그럼 수렴하는 거 알겠어. 그럼 야는 어디로 갑니까? 야는 아까 어디로 수렴한다고 써? fx가? fx 3으로 간다고 써. 3. 야는 3으로 가요. 그 다음 hx는 아까 우리가 hx 여기 4로 간다는 거 보이죠? 여기 4. 보여? 4로 가니까 여기가 3 빼기 4, 8 곱하기 3 빼기 3 곱하기 4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4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12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칙은. 거기 써 있잖아. 원칙이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마저 한 김에 조금 합시다, 이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이렇게 했잖아. 이게 치환을 했잖아. 치환 안 하고 넣을 수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지금 fx의 극한을 알잖아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웠을 때 fx는 3으로 가는 거 알아, 몰라? 이건 안다.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근데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efx 빼기 gx가 이게 4로 가는 것도 나는 안다. 이거잖아. 알고 있지? 우리 극한값이 이제 기본 성질을 가지고 gx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치환 안 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리미트 x가 1에 갔을 때 우리는 gx가 어떻게 가는지 이게 궁금하잖아, 이게. 그렇지? 그래서 물론 여기다 아까처럼 이게 뭐 대입하면 금방 알지만 x가 1에 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잘 봐요. 나는 gx를 어떻게 만들까? efx 마이너스 gx라는 데다가
아니,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2fx 마이너스 gx라는 요 식에서 아니, 이렇게 똑같은 거 써서 내가, 짜증나네. 2fx에서 빼기 2fx 마이너스 gx를 빼버리면, 이렇게 빼버리면 gx만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fx가 수렴하면 2fx도 수렴을 해요. 이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x가 1에 가까웠을 때 2fx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빼기 리미트 x가 1에 가까웠을 때 2fx 빼기 gx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왜? 수렴하니까. 뭐가 수렴하니까? 야도 수렴하면 야도 수렴하고, 이거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수렴한다고 이게 알려줬어요. 4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도 쪼개서, 이런 보장이 없으면 절대 쪼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3으로 간다고 해서 3이고, 요게 아까 4로 간다고 해서 4잖아. 그래서 이게 2로 가잖아, 2.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미친 척으로 찾아내면, 이건 진짜 말장난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원래는 선생님처럼 아까처럼 뭐라고? 야가 3으로 이게 3으로 가니까 야가 3으로 가니까 이 전체적으로 6으로 가냐 6. 그럼 야는 누구로 만약에 야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확인한 거야. 아까처럼. 야가 발산해 버리면 4로 갈 리가 없어요. 야가 무한대로 가거나 음연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야는 반드시 수렴해야 돼. 반드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극한값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수렴해야 돼. 그게 2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좀 어렵죠.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워요. 애들 다 그래.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다. 자, 여기 보면은 이상한 어떤 이런 극한값을 하나 줬어요. 5라고. fx도 아니고 x분의 fx야. 근데 생각해봐. x가 0,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럼 분자도 수렴하기 위해서는 아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도 0으로 가야 돼요. 이건 당연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3 곱하기 0이고, 그러면 이것도 0분의 0이 돼버리잖아. 계산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건 인수분해해서 약분 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돼요? 안 되지. 그냥 대입에서는 fx가 0으로 가는지는 알겠지만 이 값을 계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거 갖고만. 뭔 말 이해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문제는 이것도 물론 치환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이 폼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폼을 하고 뭐야? 뭘 잘못 넣었네. 자, 이 지금 형태를 이용하자. 형태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극한을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x분의 fx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나눠? 분자분모를 또 x로 나눠버린 거야. 왜? 나눠도 돼요? 왜? 0으로 가는데요? 진짜 0이 아니잖아. 그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분자분모를 x로 나누면 여기는 1 되죠. 여기는 x분의 fx가 돼야 돼, 이렇게. 여기는 또 1 되죠, x 나누면. 여기는 3은 냅두고 여기 나누니까 x분의 fx 돼야 돼,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알았어? 자, 그러니까 자, 야는 어디로 가냐면 1 빼기 아까 x분의 fx가 5라고 한다. 5. 1 더하기 3 곱하기 5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6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갔어요? 물론 이제 이 전체를 치환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함수 fx, gx, fx는 a로 가는 극한에서 5로 수렴을 했고, 또 이런 형태는 또 14로 수렴했어. 자,
그럼 이것을 gx만 어디로 가느냐. 자, 원칙대로 먼저 한번 풀을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a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gx로 아니 이 극한과 이걸 원하는 거죠. 이걸 원하는 거,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근데 이놈은 이 gx는 이 두 개를 갖고 이 문제에서 제시한 이 두 개를 갖고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요놈하고 요놈 갖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냐?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요? 응? 자,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gx만 하려면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3fx 플러스 gx에다가 여기다가 더하기 3fx를 더해야겠지.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자체가 이제 이게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니까 gx만 남을 거 아니야, 이 속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되지. 왜 되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쪼개려고 이렇게 하나씩 쪼개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리미트를 따로 붙이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마이너스 3fx 더하기 gx 이렇게 따로 하나 하고, 그 다음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3fx인데 3은 앞으로 뺄 수 있잖아. 어차피 얘가 수렴하니까 fx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14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은 3 곱하기 5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로 가는 거잖아, 1. 이해 갔어? 그래서 이게 답이 1이야, 1. 끝. 이렇게. 이해 갔어?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눈치껏 보는 거죠, 눈치껏.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눈치껏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요식에서, 자, 요식에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선생님이 극한은 수렴 아니면 발산밖에 없다고 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활용하는 거죠. 자, 이게 마이너스 14가 됐다 이거야. 그런데 야는 5로 가니까 야는 이 fx가 5로 가니까 이건 마이너스 3 곱하기 5라는 값으로 가. 일단 아직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그럼 야가 만약에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면, 이게 계산해서 이게 마이너스 14가 될 수 있을까? 야는 발산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발산해버리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절대로 마이너스 14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야도 무조건 수렴을 해야 돼, 수렴. 그럼 하필은 어디로 수렴해야 하냐? 1로 수렴해야지. 그래야지 14가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14가.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푼다는 거지. 이건 뭐다? 수렴 아니면 발산밖에 없다는 생각을 적용시키는 거죠. 자, 3번을 보면, 야는 선생님, 수렴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을 했어요. 그리고 야는 또 수렴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해요? 자, 이것도 이제 요령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잘 배워놔야 돼. 자, 생각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을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fx 더하기 2gx. 자, 요령이 되는 거 한번 해보죠. 먼저 요령이. 자, 먼저 야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 전체가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다가 뭔가 이렇게 더해 이놈의 극한을 알아봐야 되는데, 요놈의 극한을 알아봤는데 여기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게 1로 갈까요? 야가 수렴한다면 말이 돼야 하는데, 야가 5로 수렴하면 무한대 5 더하면 1 되겠냐? 마이너스로 말도 안 되지. 이거 수렴하지 않아, 야도 사실은. 수렴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해요? 수렴하지 않는 것이 뭉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면 수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여기가 무한대로, 야는 음의 무한대로 아마 가야 되겠다. 통합상.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수렴할 수도 있거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수렴할 수 있어요. 근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같은 차수는 이게 서로 같은 차수일 거예요. 같은 차수. 그럼 여기 같은 차수끼리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럼 여기도 이제 요 개수를 보고 5, 4, 뭐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이것만 계산해서 그냥 9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막 지 맘대로 막 주식을 만들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gx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꿍수, 아까 좀 그런 꿍수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못 써먹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못 써먹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원칙대로면 이 3fx 더하기 2gx를 이것을 hx라고 치환합니다. 치환. 자, 치환을 해요. 그럼 문제에서 준 식, 요 식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hx가 되는 거고 얘가 1로 가는 거죠. 1. 알겠어요? 자, 요걸 알아낸 거예요, 이걸. 그럼 여기서 이제 이 gx를 hx와 f로만 표현해야 돼. 왜? hx가 1로 가는 거 알고 fx는 무한대로 가는 거. 일단 이 gx를 hx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gx는 hx 빼기 3fx가 돼야 하는데 이걸 알아낸 거지.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여기 2gx 보이잖아. 4gx는 2gx를 2배 하면 되는 거고.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넣어보면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들어갑니다. 5fx 더하기 4gx는 2배의 gx잖아. 2배의 2gx지. 4gx는 2배의 2gx. 맞아? 2배의 2gx라고 써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2gx가 이 위에 거니까 이걸 갖다 써요. hx-3fx. 됐죠? 그다음 위에 것은 fx 빼기 2gx니까 빼기 2gx 여기다 써. hx 빼기 3fx 이렇게. 썼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자, 분모는 이렇게 전개되는 마이너스 6fx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이가. 그다음 플러스 2hx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전개되는 3fx가 만나면 4fx가 돼요, 4fx. 마이너스 hx. 그래서 이런 모양 됐지. 근데 야는 금방 1로 간다고 그랬죠? 요거 1로 다 이렇게 여기 1, 2까지 하면 이제 2로 가겠지만. 근데 여기가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 지금. 그럼 어차피 이거 위에 무한대 이거 빼도 무한대. 여기는 음의 무한대분의 양의 무한대 꼴이죠.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맞아? 근데 어차피 같은 차수라는 것은 왜 같은 차수냐? fx가 똑같으니까. 위아래 똑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차수로 봐야 되는 거야.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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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의 무한 다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같은 차수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최고차항 계수빈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요 4를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갔어요? 자,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 우리 시험 시간도 없는데. 선생님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그래서 요령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요령을 피우면 어떤 요령이 있냐면 이런 요령이 있어요. 컬러가 더 없나? 좀 컬러가 좀 이렇게 깔끔한 것이 없나? 요거 괜찮나? 한번 해보고. 자.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잘 봐. 아직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요 문제에서 준 이 3fx 더하기 2gx라고 알려준 극한식이 있지. 요 식을 fx로 나눠봐,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왜 0으로 가냐? 야는 1로 간다 그랬고 야는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 아니요? 그렇지.
그러잖아? 그럼 어디 갔어 또?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 이렇게 분수를 두 개로 쪼개면 3이 되고 이거 3 fx분의 3fx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2 쓰고 fx분의 g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게 0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됐어. 여기서 이게 0이 됐으니까 그러면 야가 3인데 야가 0이 되려면 이 전체가 뭘로 가야 되냐면 이게 마 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야 돼. 안 그러면 0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게 되잖아. 그럼 이만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만큼 이 검은색 부분은 마 3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해야 돼. 안 그래? 그래야지 앞에다 2 곱하면 마이너스 3으로 가서 이렇게 전체로 0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것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분의 gx라는 모양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가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대단한 걸 알아낸 거지. 이제 이건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고수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식, 문제에서 준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참 무한대로,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지금, 여기를 5fx 있잖아. 요식 말이야, 요식. 요식을 분자분모를 또 여기를 또 fx로 나눠. 분자분모를 fx로 나눠버려. 그럼 여기는 5만 남겠지, 5.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4fx분의 뭐? gx가 되지? 여기도 fx 나오면 여기 1 되겠지? 마이너스 2는 놔두고 fx분의 gx. 이렇게 돼야 한대. 됐어. 그럼 끝났어. 그럼 여기는 5가 되고 여기가 4가 있고 여기가 금방 여기 위에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간다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야. 1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 5 마이너스 6이 되죠, 여기가. 여기는 1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4 다 왔나? 마이너스 4 다 왔나? 다 오잖아. 이게 치환하는 것보다 좀 빨라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경험치한 요령이에요, 요령. 이런 거 풀 때 치환만 계속 하려고 하는 데 있어. 치환만 하려고 하는 게 하지 말고 모양을 그 폼을 그대로 뭔가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조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고 봅시다. 너무 크게 붙였나? 필요도 없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 자, 1번을 보면 실제로 0을 대입해 보면 분자 분모가 0분의 0꼴일 거야. 항상 극한은 대입을 해봐야 돼. 0분의 0꼴이 아니면 그냥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 해보면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위에는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1 집어넣으면 0 되지 않나? 0? 여기도 0 되잖아. 이 x 빼기 1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0분의 0꼴 인수분해도 잘 해놨고 뭐 당연히 이게 지워지겠지. 나머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되는 거지.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도 실제 2를 넣어봐. 2를 대입해보면 0분의 0꼴 아니에요?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2 넣으면 0 되고 여기다 2 넣으면 1 빼기 1 돼서 0 돼요.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예요. 분자의 유리화. 뭘 한다고? 자,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만 배웠지만 이제 분자의 유리화, 분자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하겠다. 켤레를 곱하겠다는 거야. 자, 켤레를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우선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쓰지만 다음은 이제 암산하는 거예요. 자,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옆에다가 자, 누구를 곱하냐? 켤레라는 것은 이제 부호반대인 거 보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는 거 이렇게. 루트 앞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루트 앞에 안 바꿔도 돼. 여기 뒤에 꼬랑지 바꿔도 돼.
자, 이렇게 분자분에 똑같이 곱했어요. 똑같이 곱하면 자, 위에 분자는 합차의 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루트가 떨어지니까 이거 되겠지? 빼기 뒤에 거 제곱 이거 되겠죠? 그래 안 그래? x-에 루트 x-1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x 빼기 2가 돼야 안 돼. 되잖아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저절로 1 남는 거지 위에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넣으면 돼 이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루트 2 빼기 1 더하기 1분의 여기 위에는 1 남았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 갔니? 이해 갔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어려울 것이 아니고. 자, 이제 3번 갑니다. 자, 3번. 3번도 실제로 대입해보면 0분의 0꼴 나올 거야. x가 마3으로 가까워졌을 때,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3.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게 9가 되니까 루트 16이 돼서 4 빼기 4가 0 되지.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0 되지. 이럴 때는 무슨 유리화를 해야겠어? 당연히 이건 분모에 유리화를 해야지.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그럼 이제 여기다 바로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곱할 만한 것이 뭘 똑같은 걸 곱하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7 플러스 4를 곱하는 거죠. 그럼 위아래 똑같이 곱해야 돼. 똑같은 걸 x제곱 플러스 7 플러스 4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위아래다가. 이해 갔지? 그러면 이제 이 분모는 합차의 공식으로 전개가 될 거니까 뭐가 돼요?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떨어지는 요거잖아.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6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3 루트 x제곱 플러스 7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가 돼요? 리미트 이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9잖아. x제곱 마이너스 9. 이해가?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니까 합차의 공식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자, 이게 무조건 0 되는 것만 우리가 피해가면 되는 거죠. 0 되는 것만. 그럼 0 되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요 놈이야, 요 놈. 요 놈 때문에 짜증난 거지. 야는 괜찮아. 야는 이쁜 놈이야. 요 새끼가 이렇게 죽여주잖아, 또. 죽여준다고. 그럼 넣으면 돼, 이제 끝났어, 게임이. 마3 넣으면 마3 빼기 마3이 되고, 넣으면은 얼마 돼요? 9 더하기 7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루트 16, 즉 4 더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네가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야 돼. 유제 문제 특히. 처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 하는 거예요. 풀어봐라 하는데 또 다르게 풀까봐 내가 많은 걸 지금 경험시켜 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1번을 보면 대입해 보면 대입 안 해봐도 이제 이거 인수분해를 대입 먼저 해봐. 대입 먼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그러면 1 더하기 2에서 2 빼면 0 되지. 0분의 0꼴 될 거야. 뭐 0분의 0꼴 안 되는 거 물어보지 않아요, 별로.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봐요. 무조건 인수분해 이런 형태는 x-2, x 플러스 1. 자, 야 때문에 꼴 배시는 거지, 야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두 개씩, 조리제법 안 해도 두 개씩 할 수 있을게. 위에 것만 따로 펴서 쓰면 x제곱으로 앞에 거 두 개를 묶으면 x 빼기 1 되지.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1 되지. 그래서 x 빼기 1로 다시 묶어내봐. 남아있는 거 뭐야? x, 여기 x제곱 빼기 1이지. x제곱 빼기 1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완전 제곱이 되겠지. 이거 지워버리고 완전 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럼 그럼 뭐야, 이제. 이거 꼴배 시는 새끼 있잖아. 꼴배 시가 위에 다 있네. 이거 다 죽여버린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넣으면 돼,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3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완전 제곱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을 갖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은 여기다 좀 적게 자리가 없어서
아니 이것도 그냥 쓰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옆에 여백 많네.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여기다 0 넣으면 1 빼기 1 돼서 0 되고 위에도 0 되잖아. 당연히 무슨 유리화를 해야 돼? 분모에 유리화를 해야지. 자 여기 켤레를 곱했다가 생각 암산합니다. 그냥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루트가 떨어지고 여기 이제 이거 켤레를 곱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자리를 곱하겠지 이렇게. 자 이제 이 정도 암산은 다 해요. 누구나 꼴등 넣은 놈도. 이해가지? 그럼 여기 위에 그 분모는 여기 1이 사라지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만 남잖아요. 마이너스 x. 그런데 어차피 또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또 약분이 되니까 0 되는 게 사라져. 얘는 마이너스 1 남고 여기는 1 남고. 됐어? 그럼 넣으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루트 뭐 0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뭐 옆에다 또 쓸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야. 그냥 여기다 바로바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호 세제곱근호가 나왔네. 세제곱근호가 짜증나게. 자, 이것도 여기다 1 마이너스 넣으면 0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세제곱근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 1이거든. 0 돼 안 돼? 되지? 이건 이제 유리화를 여기 유리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 뭐냐? 요 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제곱근 x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봐도 되잖아. 꼭 인수분해 하려고. 유리화만 하려고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또 켤레를 막 곱해갖고 막 켤레가 아니야. 이것은 켤레 곱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이 3차 띄어버리는 인수분해에서 세제곱근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해 부호반되니까 마이너스 세제곱근 x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하는데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났네. 또 꼴보기 새끼 뒤지자네. 1 남고 됐어? 그럼 너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1 돼요. 맞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돼. 플러스 1 여기는 1 그러니까 얼마냐면 3분의 1 돼야 하는데 이렇게 3분의 1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자 4번 갑니다. 자 4번 어떤 문제냐. 여기는 여기다가 2 넣으면 이게 4가 돼. 루트 9 즉 3 빼기 3 0 되고 여기다 2 넣으면 이게 루트 4가 돼서 2가 되고 2, 3은 6, 0 돼.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근데 문제는 분자에도 루트꼴이 있고 분모에도 루트꼴이 있어.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는 분자, 분모 모두 유리화. 다 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원칙으로 하면은 여기 분모에다가는 이거에 켤레를 곱하니까 선생님 이제 처음이니까 씁니다. 자 여기다는 뭘 곱해야 되냐면 이거의 켤레인 루트 x제곱 더하기 5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해야 돼. 이렇게 알겠어? 이해 갔죠? 그럼 이 분자에다도 똑같은 걸 곱해야 되니까 일단 곱해야 돼. 이것도 뭐 앞에가 뭐가 있든 간에 이렇게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이게 뭐가 있어? 이거 3으로 묶읍시다. 3으로 묶어지 여기 3으로? 그럼 3을 앞으로 빼자. 3을 앞으로 빼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루트 x 더하기 2 빼기 2가 남겠지 이렇게 3으로 다 뺀 거야 3은. 그럼 이것도 유리화 하려면 여기다 이제 뭘 곱해줘야 돼? 자 여기다가 이거의 켤레인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을 곱해줘야지. 그럼 여기다 똑같이 또 곱해줘야 돼. 이것을 이렇게 다 위아래 똑같은 거. 자 보여? 똑같은 거 곱한 거 보여 안 보여? 자 여기 똑같은 거 이렇게 위아래 곱했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거 곱해놓고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원래 있던 거고. 됐어? 이게 다 곱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3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합차의 공식으로 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은 루트가 벗겨지고 빼기 뒤에 거 제곱, 여기다가, 여기 있던 옆에 있는 켤레를 뭐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두 개 합차의 공식을 하면은 앞에 거 제곱 x 더하기 2 빼기 뒤에 거 제곱 4.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뭐야? 요 놈이 x제곱 빼기 4니까 x 빼기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요 놈은 그냥 x 빼기 2가 되지. 그냥 한꺼번에 썼어. 그냥 귀찮아서.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이제 꼴배신 이렇게 살아. 날라가지. 이렇게 날라가잖아. 그럼 남아있는 것만 써. 3은 있고 원래. 자, 남아있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곱하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가 되죠. 그 다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루트 9니까 3 더하기 3. 앞에 이제 1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됐냐? 그럼 이 얼마냐면 이게 16분의 3은 여기 6, 3, 18 되나 이렇게? 맞아요? 2, 8에 16, 2, 9, 18. 그래서 8분의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동시다발적으로 유리화를 다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빠르게 하려면 어느 정도 암산을 해야지.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컬러를 좀. 자, 이것을 이제 아까처럼 여기 있는 이 3으로 묶어가지고 이것은 3을 빼. 이해갔죠? 3을 빼고 이건 그냥 바로 합차의 공식 해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9 그래서 바로 써버려. 알겠어? 그래서 3을 묶어내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3 나갔으니까 2 나갔으니까 4가 되겠지. 앞에 거 제곱하면 이것이 루트가 바뀌고 여기는 2가 남았으니까 4가 되겠지. 제곱하면. 그 다음 여기다는 이제 위에 거 켤레로 곱해. 바로 x 더하기 6 여기 밑에 거 켤레로 곱해. 루트 x제곱 켤레로 곱해야 돼. 켤레. 이렇게 이해 갔어?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나와. 이렇게 바로 이 자리로. 무조건 미리 암산을 앞에 거 제곱 빼기 합차의 공식을 위아래 한 번씩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워질 거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니? 응? 실제로 다 해봐야 돼. 뭐 눈구녕을 보면 다 알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연습이지. 연습밖에 없어. 연습. 힘들군요. 자, 그 다음에 fx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2로 갔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야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0 되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0 이게 0 되지. 앞에 부분 0. 0분의 0꼴이네. 그죠? 그러면 뭐 유리화 해야 되겠지. 유리화. 자, 근데 유리화를 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 요 x제곱 빼기 4라는 것이 x제곱 빼기 4라는 것이 이렇게 써도 되죠? 루트 x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 위에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바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x 마이너스 2 루트 x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대로 쓰면 되지. 루트 x 마이너스 2 fx 이렇게. 됐어? 끝났어. 그럼 이제 일단 이 꼴배기 식이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이 리미트 x가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 뭐 바로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이는 거니까 나는 루트 4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가 되고 야는 그 아까 뭐라고 했어?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로 간다고 했잖아 처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갔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먼저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자, 이것은 사실은 스티커도 필요 없어. 바로 할 수 있어. 가장 좋은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거 뭐 빼기 이렇게 필요 없어요. 이거 의미가 있어 이거? 무한대에서 1 빼는 게 의미가 있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상수는. 그럼 여기 무한이 커지고 여기도 무한대 커지고 물론 조금 천천히 커지면 무한대겠지만 어차피 무한대 이쪽은. 여기는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야 여기도. 이런 꼴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게 같은 차수야? 아니지. 야가 더 빨리 커지는 2차지. 최고차가 야는 2차로 커지는 무한대지. 야는 1차로 커지는 무한대지. 부호는 다 플러스고. 그러면 위에가 빨리 커지니까 이건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위에가 분자가 더 큰 무한대, 2차로 커지는 무한대고 밑에는 1차로 커지는 무한대니까.
근데 자 실제로 요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자 선생님 이건 이제 보면서 할게요. 여기서 제가 자 분자 분모를 분모에 있는 가장 차수가 높은 x로 나누는 거예요. 응? 1이 갈 때 어떻게 했냐면 x로 다 나눈 겁니다. 분자 분모를. 이해 갔어? 그럼 이걸 x로 나누면 4. 이걸 x로 나누면 마이너스 x분의 1. 보이죠? 이걸 x로 나누면 x. x로 나누면 3. x분의 4.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다 0으로 가잖아요. 이게 x가 무한대 집어넣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 빼기 0분의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대입하면 3 더하기 0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4분의 무한대지 이게 당연히 무한대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작업을 맨날 하려면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은. 이게 갔어? 자 여기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게 무한히 커져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선생님 이런 것들은. 여기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로 커지고 여기는 1차로 커지면 좀 천천히 커진 무한대. 그래도 빼면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가장 높은 차수가 얘는 2차야 2차. 나도 2차야.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비를 본다는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니까 이게 최고차항 계수잖아.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비 1분의 3이 되니까 그냥 답이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밑에서는 어떻게 써요? 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게 2차잖아. 분모의 차수가. 분모에서 가장 높은 차수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x제곱으로 다 분자 분모를 나눈 거 이렇게. 그럼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x제곱분의 5가 되고 여기는 x제곱 나누면 3이 되고 얘는 x제곱 나누면 x분의 2. 얘는 x제곱 나누면 x제곱분의 1. 근데 이런 게 다 0으로 가잖아. 다 0으로 가 이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1 더하기 0분의 0 안 써도 되지만 선생님이 써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3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이해갔어? 금방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야도 봅시다. 야도 지금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가 돼. 여기도 무한대가 돼. 근데 여기는 여기가 2차로 커지는 거. 2차로 커지면 얘는 1차로 커지잖아. 그러니까 밑에가 더 빨리 커. 밑에가 더 큰 무한대라는 얘기야. 그럼 큰 무한대가 가면 이것은 0으로 가겠지. 0. 밑에가 빨리 커지니까. 방법은 똑같이 해요. 밑에도. 밑에는 이제 네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자 봐요. 여기가 지금 여기다가 음의 무한대를 넣었다. 음의 무한대. 자 이것은 약간 조심해야 하는데 헷갈리면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처럼. 이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x가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 t는 어디로 갈까요? 야가 음의 무한대로 가. 응? 야가 음의 무한대로 달려갑니다. 그럼 t는 무한대로 야는 무한대로만 가져야겠지. 그래야지 음의 무한대로 같아지지. 야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어? 왜?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걸 안 배웠으니까. 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자, 그래서 바꿉니다. 이제 t로 t가 무한대로 간다고 바꿉니다. 그 다음에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바꿔요.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t. 그러면 3 마이너스 t 빼기 1 루트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겠지. 아이고 1까지는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만.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루트 다시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음의 무한대가 되고 여기다가 무한대 집으면 이게 또 차수가 더 크니까 빼봤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가 돼.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이런 꼴이 돼야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또 물론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냐? 유리화 해도 돼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원칙대로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원칙대로 하는 거죠. 분모에서 가장 차수가 큰 누구? t로 나눈 거예요. t로. 응? 자, t로 나눕니다. 분자 분모를. 그럼 t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여기는 t분의 1 되겠지. 이렇게. 그럼 선생님 루트는 어떻게 해요?
루트는 루트 밖에서 t로 나누면 루트 속에서는 t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이 루트 속에서는 t제곱으로 나눠야지 바깥에서 t로 나눈 거하고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같은 쌤 등가가 되는 거예요. t제곱으로 나눠야만. 이해가? 뭐요? 갑자기 뭐가 떴어 이렇게. 자, 그럼 t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 1 되고 여기 t제곱 나누면 t분의 2가 되고 여기는 t로만 나누는 거지 그대로 이렇게. 이해 갔어? 바깥에 있는 건 t로 나누고 안에 있는 건 t제곱 나누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무한대로 가면 야 0으로 가지. 야 0으로 가지. 야 0으로 가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마이너스 3 빼기 0분의 루트 1 빼기 0 더하기 0.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겠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좀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작업, 여기서 밑으로 내려온 작업을 생략하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바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잘 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분의 루트 t제곱 빼기 2t 더하기 1.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는 야는 1차죠. 1차의 무한대지. 야는 2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루트 안에서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게 가장 큰 것만 보면 되는 거다. 가장 큰 것이 2차면 밖으로 나오면 1차야 도. 루트 밖의 상황으로 똑같이 비교해야 되니까. 이해 갔어? 루트 밖의 상황으로 똑같이 비교하면 똑같이 1차라고. 야도. 그러면 야가 루트 밖으로 원래 못 나가지. 뒤에 꼬랑지가 붙었는데 어떻게 루트 밖으로 나가? 근데 야가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야는 t로 안 나가. 1t로 이렇게. 이거 없다고 생각하라고. 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필요 없어. 야도 필요 없고 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극한을 계산의 생각에서는 그 나보다 찌꺼버리는 새끼들은 필요 없어. 네가 아무리 무한대로 가든 나하고 영향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야는 최고차 계수가 마3이고 야는 최고차 계수 1이잖아. 그럼 바로 끝났잖아. 이렇게. 뒤에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빠르게 풀려면 여기서 이제 막바로 가야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로 안 바꾸고. 자, 이제 이거 마지막이야. 자, t로 안 바꾸면은 잘 봐요.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3x 마이너스 1이고 아까 루트 자 이거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면 얘들은 뭐 그냥 한 큐에 끝나죠. 자 여기다 음의 무한대 집어넣으면 아까 뭐라서 음의 무한대 이거 음의 무한대가 되고 여기다가 음의 무한대 넣어도 이건 양의 무한대가 되겠지 위에는. 즉 음의 무한대분의 양의 무한대가 돼요. 그럼 아까 이 같은 차수라서 여기는 1차야 1차. 근데 이것도 루트 안에 있는 거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죠 선생님이? 똑같아 이거 t로 바꾸도 안 바꾸도 다 똑같은 게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여기만 신경 써. 여기만 신경 쓰면 돼. 근데 자 그러면 이놈이 밖으로 나올 때 밖으로 원래 못 나오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이거 밖으로 나가? 못 나가지. 원래 이렇게만 나와 있어야지 이게 x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야. 이해 갔어? 무한의 세계에서는 그 꼬랑지가 가서 다 필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놈이 나가는데 이놈이 그냥 나갈 때 x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음의 무한대 음수야. x가 음수. 루트 속에 너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2로 나가냐? 아니면 부호 바꿔 나가지. 그럼 부호 반대로 나가라고 이렇게. 이해 갔어? 그럼 여기 3x잖아. 그럼 최고차항 개수비가 누구야? 3분의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끝났어.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 t로, 뭐 t로 치환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나누고 이지랄 떨 필요도 없고 그냥 박바로 빼는 거야 이렇게. 금방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만 예를 들면 있나? 음의만 들어가면 여기 하나 있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선생님이. 시간은 이제 좀 그렇지만 자 여기다가 음의 무한대 지면 양의 무한대 여기도 양의 무한대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구나. 여기다 제곱하면 양의 무한대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이게 전체적으로 무한대야.
여기는 음의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해서 어차피 이것도 무한대죠. 여기도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근데 나는 1차고 나는 2차가 아니에요. 이것도 최고차 개수를 보면 이게 밖으로 나오면 1차. 야도 밖으로 나오면 1차니까 1차 더하기 1차는 이것도 1차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맨 앞대가리만 필요한 거지. 확인해 먼저. 아, 같은 차수인지. 같은 차수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소개가 x 세제곱이 있다. 이건 같은 차수 아니에요. 알았어? 조심해야 돼. 아, 같은 차수인 줄 알았다. 자, 됐어요? 그럼 끝났어, 여기서. 요 놈들은 다 필요가 없고, 요 놈이 나갈 때 뭘로 나가? 자, 마이너스 음수야, 음수. 마이너스 x로 나가야 돼. 얘가 나갈 때 뭘로 나가? 마이너스 2x로 나가야 돼. 여기 3x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개수는, 개수비가 야는 마이너스, 야는 마이너스 이거 야는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끝. 이게 끝이야. 이게 답이야. 알겠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걸 마이너스 t로 하고, 또, 요 안에 거는 루트 속에는 제곱으로 나눠주고, 바깥에는 t로 나눠주고, 아이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만 문제를 푼다. 지금 이제 웃기는 애가 돼버린 거야. 알겠지?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